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2세 박영숙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정체를 알고 나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매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는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 그런데 알고 보니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바로 우리나라 대표 기업 중 하나의 회장님이셨던 분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는 걸까요? 그리고 이 할머니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박영숙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정말 힘든 삶을 사셨어요. 1950년대에 태어나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며 자수성가로 사업을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작은 봉제 공장에서 시작했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조금씩 사업을 키워나가셨어요. 그렇게 50년 넘게 일궈낸 회사가 지금은 우리나라 대표 의류 브랜드가 된 거죠. 하지만 영숙 할머니는 돈을 많이 벌게 된 후에도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검소하게 사시고 특히 지하철을 이용해서 회사에 다니시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회장님, 운전기사라도 두시지 그러세요라고 하지만 할머니는 지하철이 편하고 빨라라고 하시며 계속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할머니 정말 검소하시다라고 칭찬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서 왜 저래? 가난한 척하나? 라고 수군거리기도 했죠. 특히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들이 정말 재미있어요. 영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7시 30분 강남역에서 을지로 3가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다니셨는데 항상 같은 같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하철 승무원들도 할머니를 알게 됐고 단골 승객이라고 불렀죠. 어느 날 지하철이 고장나서 30분 넘게 서 있는 일이 있었어요. 승객들이 다 짜증을 내고 있는데 영숙 할머니만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옆에 앉은 직장인이 할머님 답답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일도 있는 법이지 뭘 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또 어떤 때는 지하철에서 임산부가 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영숙 할머니가 바로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 주셨어요. 임산부가 할머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젊은 사람이 더 힘들지라고 하시면서 흔쾌히 자리를 내어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지갑을 찾고 있는데 없어진 거죠. 그때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할머님, 지갑 잃어버리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교통카드를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영숙 할머니는 정말 고마워하시면서 그 남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어보셨어요. 나중에 할머니가 회사에 도착해서 비서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비서가 그 남자를 찾아서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남자가 할머니 회사에서 일하는 신입사원이었던 거예요. 정말 놀라운 우연의 일치죠. 할머니는 그 신입사원을 따로 불러서 그때 도움 줘서 고마웠다고 인사를 하셨어요. 그 신입사원은 할머니가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회장님이라는 걸
그때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아, 그때 그 할머님이 우리 회장님이셨다니 라면서 정말 놀라워했죠. 이 일화가 회사 내에 알려지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어요. 우리 회장님이 지하철 타시다가 소매치기 당하셨대 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어떤 직원들은 회장님이 왜 지하철을 타세요? 라고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영숙 할머니에게는 지하철을 타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 가난했을 때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그때의 마음가짐을 잃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게 할머니의 철학이었거든요. 또한 할머니는 지하철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사업 아이디어를 얻곤 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보면 우리 회사 상품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지하철에서 보신 패션 트렌드를 바탕으로 히트 상품을 만들기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지하철에서 한 대학생이 취업 때문에 고민하면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학생이 취업이 너무 어려워. 면접 봐도 계속 떨어지고 정말 힘들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영숙 할머니는 그 학생이 내릴 때까지 지켜보다가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보셨어요. 학생,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구나. 그 학생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할머니가 워낙 자상하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그 학생에게 취업이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면접 볼 때는 자신감을 가져라 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 학생은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정말 감동받았다고 해요. 며칠 후에 할머니는 그 학생이 궁금해서 회사 인사팀에 최근에 면접 본 학생 중에 열정적인 학생 있었나?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학생이 할머니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었던 거예요. 인사팀에서는 그 학생 정말 인상 깊었는데 아쉽게 떨어뜨렸습니다 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그 학생의 면접 자료를 다시 보시고는 이 학생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라고 하셨어요. 인사팀에서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회장님의 말씀이니까 그 학생에게 다시 연락을 했어요. 그 학생은 다시 면접 기회를 받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결국 합격했어요. 입사 후에 그 학생은 지하철에서 만났던 할머니가 자신이 다니게 된 회사의 회장님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때 그 할머님이 라면서 정말 감격해했죠. 이런 일들이 하나둘씩 알려지면서 영숙 할머니는 직원들 사이에서 지하철 할머니라는 별명을 얻게 됐어요. 직원들은 할머니를 더욱 존경하게 됐고 회사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다고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지하철에서 할머니가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아주머니가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들어요. 특히 옷값이 너무 비싸져서 못 사겠어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영숙 할머니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자신의 회사에서 만드는 옷들이 일반 서민들에게는 너무 비싸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회사에 돌아가서 직원들에게 서민들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착한 가격의 옷라인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셨어요. 처음에는 직원들이 그러면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우리도 돈을 벌되
서민들도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저가 브랜드를 런칭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서민들에게는 저렴하고 좋은 옷을 제공하고 회사는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게 된 거죠. 이 성공 사례는 업계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지하철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면서 할머니의 경영 철학을 배우려는 다른 기업들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어요. 어느 날 지하철에서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서 어지러워 하시더니 의식을 잃으신 거죠. 그때 지하철 안에 있던 승객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줬어요. 한 의대생은 응급처치를 해줬고, 다른 승객은 119에 신고했고, 또 다른 승객은 할머니를 부축해줬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는데, 그 중에는 할머니가 예전에 지하철에서 도와줬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임신했을 때 자리를 양보받았던 그 여자분도 있었고, 교통카드를 빌려줬던 신입사원도 있었고, 취업 조언을 들었던 대학생도 있었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였지만 할머니가 베푼 선행들이 돌아온 거였죠. 할머니는 병원에서 깨어나신 후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으셨어요. 내가 작은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렇게 큰 도움으로 돌아오다니 라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이 일이 언론에도 알려지면서 지하철 할머니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사람들은 할머니의 검소한 생활과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고, 많은 기업인들이 할머니를 롤모델로 삼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기업가들이 할머니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할머니는 이런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을 벌되 사람을 잊지 마라. 성공해도 초심을 잃지 마라. 그리고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할머니의 이런 철학은 회사 경영에도 그대로 반영됐어요. 직원들의 복지를 늘리고 사회 공헌 활동도 활발히 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 개발에도 힘썼어요. 그 결과 회사는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다하는 기업으로 인정받게 됐어요. 지금도 영숙 할머니는 건강히 허락하는 한 지하철을 타고 다니세요. 나이가 많아져서 예전처럼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2~3번은 지하철을 이용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소소한 대화를 통해 여전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계시죠. 최근에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책도 출간됐어요. 지하철에서 배운 인생이라는 제목인데 할머니의 경영, 철학과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할머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인생의 축소판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목적지로 가는 곳이지. 그 과정에서 서로 배려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게 바로 인생이 아닐까.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할머니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 세대 갈등이니 뭐니 하지만 결국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면 될 일이다. 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성공했다고 해서 겸손함을 잃지 않고,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본받을 만하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게 정말 희망적이에요.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분이시거든요.
할머니는 현재 회사 경영에서는 한 발 물러나시고 후배 경영진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계세요. 하지만 여전히 회사의 큰 방향은 결정하시고 특히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일들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할머니의 이름으로 장학재단도 설립하셨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뿐만 아니라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나 혼자만 잘 살면 뭐하나, 다 함께 잘 살아야지라고 하시며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계세요. 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할머니처럼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도 더욱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오늘 영숙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였죠? 할머니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성공해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할머니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